네, 안녕하세요. 어제 영상을 제가 올렸다 비공개 처리했죠. 예,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슨 내용이었는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 로템 차트를 제가 보고 있죠. 네, 힘이 굉장히 좋아요. 돈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현재 정고점 부근에서 돈을 이렇게 쏜다는 건 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정고점을 뚫어야 결국은 신고가를 가니까요. 그리고 긴 박스권을 유지했고요. 대시세가 그렇게 나온 적이 없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매우 큰 우량주 코스피 200 기업이고요. 이렇게 조단위 기업이 큰 급등을 하고 돈이 계속 들어온다. 어쨌든 좋은 거죠. 자, 이에 맞춰서 어떤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냐면 일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본에 그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격을 당했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입이 어떤 뭐 종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월호 사건 때도 사이비가 연관이 됐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코로나 터졌을 때도 어디서 먼저 전파가 됐습니까? 대구 지역에서? 예, 또 사이비가 연관이 있었죠. 그리고 아베 총리가 또 전 총리가 사망을 했죠. 이제 피격을 당해서 그것도 사이비와 연관이 있다. 이 사이비가 주는 키워드가 이런 거죠. 아, 저 정신 나간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여론이 그냥 잠잠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열린 결말로 그렇다라는 정도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잠깐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마 뭐 정치적인 거다 뭐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예, 그냥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열린 결말로. 자, 아무튼 아베 전 총리가 사망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이제 일본에서 일어나게 됐냐면, 이 아베 총리의 염원이라는 게 있어요. 염원, 이게 뭐냐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이후로 이제 패전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게 요구를 받게 됩니다. 뭐냐면 너희는 앞으로 선제 공격이 불가능해. 그리고 너희는 GDP 대비해서 1%만 국방비로 써. 이거를 이제 얘네가 강제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죠. 근데 아베 전 총리는 이 조약을 깨고 싶어 했어요. 개헌인 거죠. 법을 바꿔서 어떻게 된다? 이제 보통 국가로 발전시키고 싶다. 보통 국가라는 건 뭐냐면 선제 공격이 가능한, 그러니까 위험이 감지되면 나라의 위기가 닥칠 것 같으면 이제 자위대 편성뿐만 아니라 이제 먼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아베가 꿈꿨다. 그리고 방위비를 1%로 제한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국방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소득이 높아져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해요. 그럼 일본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리미트가 걸려져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해제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대략 2027년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때 일본의 GDP 대비 2%를 방위비를 증가시키는 개헌이 통과될 예정으로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가 피격을 당하면서 이 아베 전 총리가 바랬던 그 염원이 많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통과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딱 선 나눠서 너 네 편 할래 내 편 할래 지금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미 대만, 일본, 미국 어떤 상황이죠? 서로 동맹관계 속에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 그리고 인도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 관계를 더 확장하고 있는 중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 보내는 에너지를 인도 쪽으로 보내겠다 약속을 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지금 난처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강요를 받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좋습니까? 당연히 중간에 있는 게 가장 좋죠. 여기서 이야기하면 여기 좀 막장구 좀 쳐주면서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여기서 이득 좀 챙기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서도 또 뭔가 하면은 여기서도 맞장구 치면서 이득 챙기고, 이게 맞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대한민국이 사실 성장해 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1위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2위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경제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 두 나라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사실 좋겠죠. 근데 전 세계의 흐름이 이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편을 가르기를 시작하면서 네 편 할래 내 편 할래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맞춰져서 요구받는 게 또 뭡니까? 칩포 동맹이죠. 경제 동맹인데 사실 이거의 의도는 뭐예요? 중국을 대적하자. 반도체를 우리끼리만 생산하고 우리끼리 사용해서 경제적 우위를 우리가 점하자.
그런 의도가 있는데 결국 이 의도의 자체는요, 중국을 배척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가운데 일본이 방위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도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가 사실은 지금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될 건 없죠.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중국이란 나라의 힘이 약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일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중국이 미국과 뭐 이렇게 투닥투닥 싸워서 경제가 약해져서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일본을 상대할 나라가 아시아, 동아시아에서는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위에 북한에게 또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대로템 보고 계시죠? 방위비를 증가시켜야 돼요. 그리고 요즘 그 전쟁 무기 트렌드가 또 뭡니까? 드론 아니겠어요? 무인기? 드론에 대한 개발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안 그래도 최근에 자체적으로 비행기를 개발해서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도 역시 무기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뭘 하고 있습니까? 네, 결제망을 자기네끼리 만들어서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스위프트라고 하죠. 이제 나라마다 각 은행이 서로 결제하는 그 결제망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제재하면서 러시아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와, 러시아의 디폴트 나겠구나. 돈줄을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러시아가 버티겠냐라고 했는데 중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결제망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러시아가 중국에다가 에너지를 팔고 중국도 에너지 난 문제가 됐었잖아요. 호주랑 투닥투닥 하면서 또 호주 석탄 금지하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또 요소수 사태도 터지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겨울을 잘 났죠. 왜요? 러시아가 뒤에 있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면서 동시에 이제 방위 산업 쪽이 그전에는 이제 김정은이 도발하고 미사일 쏘면은 그때 방산주들이 조금씩 오르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대대적인 국가적 지원 하에 방산주들이 오를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 그 말씀을 어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요지는 무엇이죠? 이전과 다르게 방위산업 쪽 섹터가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많은 수주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이미 돌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사실 뭐 누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미 갈등은 시작이 됐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의 공격 사태를 보고 나토에 또 가입하게 됐고 그러면서 결국 러시아는 나토와 대립이 더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요, 이게 원래 한번 수주 소식이 나고 급등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래대금 보시면 3천억 이상 계속 유지해주고 있잖아요. 이 돈들이 어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떤 수출이 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전에도 이미 이 수출에 대한 기사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왜 저게 계속 올라가냐면 그냥 세력이 지금부터 뭔가 그림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